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괴멸 수준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승자인 여당이나 패자인 야당 모두에게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자만 금물, 야당은 환골 탈태. 다음 시험 성적표가 고스란히 마루해 줄 것 같습니다. 6월 14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지방선거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물론 잠정 집계입니다만 60.2%란 최고의 지금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유독 이 인물에 대한 투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잠정 투표율이 60.2%, 그러니까 이 1회 지방선거 이후 25년 만에 23년 만에 60% 투표율을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구속 수감 중인 이 전직 대통령 2명이 과연 투표에 참여했을지 안 했을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소 투표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거소 투표는 이 선거 당일에 일정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유권자에게 거처하는 곳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거소 투표에 신청을 하고 지난 7일, 그러니까 거소 투표 첫날에 투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소 투표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전 투표 기간은 8일, 9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거소 투표는 또 다른 건가 봐요. 그러니까 거소 투표 어제 그 얘기 있었잖아요. 1시부터 뭐 사전 투표와 거소 투표가 합산됩니다.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거소 투표가 뭐지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네네. 텐데 이제 부재자 투표라는 게 없어지고 거소 투표라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치소에 있으면 선거 당일날 투표장을 못 가잖아요. 네네. 그죠? 하지만 선거 당일날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허.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투표장에 있어도? 못 가니까 이 못 네네.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하. 그다음에 영내 군인들 투표하러 못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군인들에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거소 투표입니다. 그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형이 확정돼서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공이 확정되면 아하. 그때부터는 이제 투표를 못 합니다. 아하.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조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결수라는 표현이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투표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소 투표를 통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홍순빈 아나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투표했어요, 그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거소 투표에 신청을 하지 않은 건데 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참 뭐랄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지만 네. 일관성이 있는 행위 맞네요. 저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안 갔고 네. 이번에도 안 했으니까 일관성이 있으신데 그래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 정당인 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네.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네. 국민들이 자신의 한 표를 그 권리로 또 네. 의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거를 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아예 신청도 안 하고 투표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결코 모범적인 어떤 그러네요. 그런 행동은 아니죠. 맞아요.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속내야 본인만이 잘 알 테니까 그걸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60.2%란 물론 잠정 집계입니다. 역대 최고 지방선거 투표율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의 투표 동료도 한몫했다. 이거 이렇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가 길을 가다가도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 안 보는데요. 셋 이상이 하늘을 보면 모두 다 하늘을 봐요. 맞아요. 네네. 근데 특히 이 동료의식이라고 해서 연예인과 같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똑같아지고 싶은 네.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은 또 폴리테이너라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연예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가지고 이런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시점이 됐고 또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뭐 미국은 좀 그런 게 활발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돼서야 연예인분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도 드러내고 공개 지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김재동 씨가 한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연예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증샷 올렸는데요. 네. 근데 인증샷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건 뭐예요? 1번 찍었다, 2번 부인, 네. 찍었다. 근데 이게 네. 옛날에는 안 됐어요. 안 되지. 그래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이게 표현의 자유 측면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까지 찍어서 올려도 돼요. 선거 당일날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아하. 현재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 정우성 씨의 모습도 누군가를 찍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네. 어제 민경욱 의원이 네. 또 페이스북에 엄청난 걸 올려서 아하. 네티즌들 문매를 맞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 연예인들로 네. 대한민국에서 살면요. 사실은 정권 쪽에 어느 기우는 현상을 보이면 그 사람은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면서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우리 블랙리스트 지금 존재 사실을 이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올라가지고 출연자가 없어지고 결국 연예인이 출연자가 없어지면 밥 굶으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하. 그랬지만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변했으니까 네. 연예인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네. 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허 소장님 시대가 네. 변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조금 전에 김복준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연예인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그 선거 인증샷이 투표 인증샷을 했을 경우 예전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많이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번에 인증샷 올라오는 거 보면 과감하게 정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지지한 투표를 암시하는 그 손동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이게 정치인이 당선이 되는데도 51%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연예인들도 사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색을 확실히 드러내고 또 거기에 있는 팬층도 사실은 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유재석 씨 관련해서 지금 좀 시끌시끌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민경호 의원이 공유한 그 사진과 글이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요, 유재석 씨가 투표소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시에 그 입고 있던 의상이 지금 이제 누군가에게 좀 문제가 된 모양인데 네. 유재석 씨가 그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면요, 이게 왼쪽에 유재석 씨 사진인데요. 저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흰색 티셔츠 차림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파란색 모자를 쓴 것을 두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거 아니냐라면서 과격한 내용의 이렇게 비난하는 글을 누군가 그 누리꾼이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글과 사진이 민경호 의원이 그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게 됐었던 거죠. 민경욱 의원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네. 한 누리꾼이 쓴 저 글을 민경욱 의원, 현역 의원인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공유를 했다는 말은 뭔가 그 네티즌이 쓴 글을 이게 맞는 소리다, 옳은 소리다, 지금 그런 의미일까요? 공유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유는 내가 쓰기 귀찮은 거 남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게 공유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이 쓰고 아하. 싶었던 내용을 쓴 건데 네. 이제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파란색을 보고 뭐 너를 키운 건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인데 북으로 가라. 우리도 빨간 모자 쓰고 투표장으로 가자. 아하. 저는 이런 게시물을 공유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김복 네, 말씀하세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래서 네티즌들 댓글 보고 제가 어제 진짜 빵 터졌거든요. 어떤 분은 삼성 라이온즈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라이온즈는 북한 대표팀이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누군가가 사진을 하나 공유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도할 때 이렇게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출도하는 모습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오히려 희화화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저 글을 공유한 이유가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저 모자 색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네. 모자 색깔도 물론 이제 뭐 네. 더불어민주당 색깔이 됐어요. 네. 사실은 지금 뒤바뀌었죠. 예전 같으면 빨간색이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네.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인민 날라리 북으로 가라 등등 네.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이념 색깔론을 이 사진 밑에다 입힌 거거든요. 네. 원 게재자가 네. 이거를 그대로 통으로 이제 갖다 한 거니까 네. 펀 알려는 것도 사실 계시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거 보면 저 섬뜩했어요. 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모자가 여름에 쓰는 거잖아요. 주로 다 파란 거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빨간 거, 노란 거 좀 색색까지 좀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트렌드 얘기 잠시 했는데요. 네네. 민경욱 의원은 약간 좀 트렌드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하는 것도 자신의 색을 드러내는 거고 내 얘기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는 네거티브가 사실은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네거티브일 수도 있는데요. 그 팬층 관리가 있다라는 걸 좀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팬들에게는 특히 유재석 씨 팬이 아직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그 실수를 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유재석 씨에 대해서는 저런 리트윗을 했다면 아까 전현무 씨 보니까 빨간색 옷을 입고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유재석 씨는 아마 일부러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아마도 대스타다 보니까 국민 스타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는 모자 하나도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민경욱 의원도 사전 투표하고 올린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만 저 뒤에 화살표 색깔도 그러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색깔일까요? 라는 생각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2분을 이제 막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파이터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버 양예원 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 국면과 그리고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이 사건이 조금 잠잠하게 묻혀 있었죠. 그런데 다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자, 홍순빈한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경찰은요 양혜원 씨의 노출 사진 유출 사건 이제 이거를 두고서 굉장히 이 음란물 제작 및 유통 과정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경찰은요 이 다수의 피의자를 입건한 상태인데 이 피의자들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이 단순한 동호회 회원이라기보다는 음란물 유통범죄 구조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김복준 의원님 예.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신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비공개 촬영회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대체 네, 뭡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아마 이 경찰이 지금 이 사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뒤바뀐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일반적인 그냥 모델들을 정말 모집해가지고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그냥 어떤 예술적인 의미가 가미된 그런 사진을 찍는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걸로 우리가 인식했잖아요. 유출 안 할 거를 일부가 유출한 거고, 또 그 안에서 또 일부가 만지고 해가지고 추행한 걸로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모집하잖아요. 네. 예, 인터넷에 모집해가지고 모델 쥐망생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거기에서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을 이제 폐쇄한 상태에서 20-30명의 어떤 사진 촬영자, 작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네. 그들이 달라붙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또 받아서 이제 헤비앱로더라고 그러죠.
그 유포하는 사람이 아, 따로 대량으로? 있고. 아. 네, 그 과정에서 계속 돈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건 조직적인 네. 어떤 이 음란물 사진 그 범죄 조직으로 아하.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조직적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 역할이 있다면 뭔가 금전적 거래도 오갔을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됐으니까 지금 이 조직 범죄로 보고 일단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건데요. 네네. 일단 제일 첫 번째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하.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그리고 모델을 데려오는 사람, 그다음에 이 사진 촬영할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 이 사진 촬영하는 사람 중에 본인이 직접 찍는 사람을 직촬자라고 그러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모델의 이상한 사진을 갖고 싶으면 김복중 교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가서 좀 찍어오세요. 아. 찍어오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대리 촬영하는 사람도 아하, 있습니다. 네. 대리 촬영해서 받으면 네. 제가 찍어달라는 사람이니까 전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네. 또 돈을 아. 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헤비업로더한테 넘기면 헤비업로더는 올려서 돈을 버니까 네. 이 사진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 찍은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금전이 계속 오가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인 범죄인 거고. 그리고 네. 처음에 스튜디오에 모델이 딱 오고 문을 잠그면 그 전까지 계약서에 보면 뭐 그냥 피팅 모델 그냥 촬영이에요라고 해서 거기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밀어붙여서 네. 이제 좀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게 어거지로 만드는 아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쭉 연결돼서 이게 조직화됐다라는 게 네.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장소와 어떤 방식이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사진 촬영이라는 그것만 있을 뿐이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조직책 그리고 어떤 사람을 뭐 시켜서 의뢰하는 거 지금 어떤 사건 강력 사건에 대한 범죄 수법과 좀 동일하다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거의 유사해요. 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보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하. 처음에는 그냥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술적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뭐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좀 있었고 네. 또 그 중에 일부가 그냥 유출해가지고 문제가 된 걸로 우리는 인식을 네. 했는데 아하. 결국 전부 낱낱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경찰 말로 까보니까 아. 이게 이제 조직적인 어떤 그 이 체계로 이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 내용을 보니까요. 네. 애초에 모집을 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결국은 네. 음란 사진을 찍는 거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네. 예술 사진이 아니었던 아하, 거예요. 네. 성격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 이 컬렉터라고 그러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음란 사진을 수집해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즐기는 사람. 이제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용어로 그 관음증 수준의 환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 수집책이 본인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문제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하. 결국 수집했던 거를 해비업료도한테 유출함으로써 그들은 돈을 받고 또 해외 그러겠네요. 서버에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하, 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확대해야 돼요. 아하. 이게 지금 수집책이 이 사람 하나일 거는 아니에요. 그럴 것 제가 같네요. 보기에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연예인 수지 씨 있잖아요. 가수 네. 겸 배우 수지 씨. 이 수지 씨가 양혜원 씨 관련 유튜버 양혜원 씨 관련해서 지금 소송에 네. 휘말렸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양현원 씨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 스튜디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스튜디오가 올라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현재 그 스튜디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곳인데 마치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이런 음란 사진을 막 찍고 뭐 강요하고 성추행을 일삼았던 스튜디오인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아하. 근데 수지 씨가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청원에 한 표를 던지고 그걸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 아하. 수지 씨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청원에 처음에 한 10,000명 정도였던 게 17만 명, 18만 명으로 순식간에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합정동 스튜디오가 사실상 폐쇄해야 될 정도로 아하.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합정동 스튜디오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수지 씨한테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 책임 묻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하, 네.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뭐 형사 고소를 한 건 아니고 왜냐면 네. 수지 씨가 알고 거기다 뭐 국민청원에 오케이를 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수지 씨 그리고 거기에다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해서 총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해배상. 그런데 허 소장님, 네. 수지 씨도 이게 논란이 됐고 뉴스파이터도 그 내용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해당 스튜디오는 아니었다고 이제 알게 됐으면 수지 씨 입장에서도 그럼 죄송해요 스튜디오 그 업체 사장한테 좀 사과하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과하려는 노력은 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스튜디오 사장님이 조금
스마트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선은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한 게 또 언론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수지 씨를 진짜로 고소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슈화해서 똑같이 이슈화돼서 우리가 피해를 봤던 것을 네. 똑같이 이제 좀 해명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홍순빈 그래요. 아나운서, 수지 씨가 사과를 하려는 접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수지 씨가요, 지난 5월 19일에 스튜디오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튜디오 측에서는 직접 사과를 받는 것 대신에 변호사와 연락해달라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수지 씨가 이번에는 SNS에 이제 사과의 뜻을 이제 표한 상태였었던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단순히 사과하면 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냐라고 그때 오히려 반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건 사실일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지 씨가 사실 사과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그래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소송을 취하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쪽에서도 관심을 이 스튜디오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 대표가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는데도 그냥 변호사랑 연락하세요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고 한 표를 주고 했던 사람들 다 같이 해야지. 수지 씨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지 씨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수지 씨가 보다 높죠. 그렇죠. 네. 네. 유명인이고 돈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만약 그렇게 그렇게 하면 공정해 역효과가 보이진 올 것 않아요. 같아요. 예. 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제 수지 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에 그 어떤 지지 의사를 밝히고 또 인증샷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이 스튜디오 측에서는 지금 청와대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는- 청와대는 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제 그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어놨으니까 생긴 문제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른바 글의 장소를 마련해놨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수지 씨에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수지 씨가 고의는 아니지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의 그 불법엔 과실도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SNS에 캡처를 올려서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아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만 뭐 1억 원이나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스튜디오 아닙니다라는 거 알리려는 거 하나. 그리고 진짜 손해를 많이 본 거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을 받겠다는 의지 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수지 씨를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당 스튜디오 업체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는 네.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 소송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트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아동을, 그래요. 이 얘기로 할게요. 그래요. 오늘 이 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길거리 다니시다가 뭐, 야, 여기 멋진 장소 같다 하면 사진 찍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요, 그냥 평범해 보인 도로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 이 도로의 그 옆에 있는 인도에서 아무도 없는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잠시 뒤에 해볼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의 인도에서요. 한 남성이요. 휴대전화를 이렇게 눈높이까지 들고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에서 이제 불법 이제 뭐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남성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파라치였습니다. 카파라치. 이렇게 지나가다가 불법 이제 하면 그걸 찍어놓고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돈을 받아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 그
도로를 다니면 그런 분들은 있어요. 공익요원분들 같은데 이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그런 분들은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은 김복준 의원님 예.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저 버스 전용 차로를 단속하는 건 구청에서 고용된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공적인 업무인 거고요. 네. 이 사람은 그냥 사적인 사인이 네. 예, 본인이 이제 저 차 위반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거죠. 네, 요 정도 그렇습니다. 높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나 보라는 얘기예요. 네, 아. 위반하는 사람한테 지금 나 너 위반한 거 찍고 있어 아. 이런 의미거든요. 네. 결국은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원래는 몰래 찍어가지고 몰래 고발하는 게 어떤 공익에 부합하죠. 아하. 그런데 정난하게 이렇게 찍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찍힌 사람이 오겠죠 나한테. 네. 아하. 와서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하겠죠. 그럼 지워주면 흔쾌히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지워줬다면 모르겠는데요. 네. 그 이면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을 찍는 걸 보여주면 일단 나 이거 지금 위반했는데 하고 찍혔다 생각하고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하. 그럴 때 필요한 게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 이 사람이 호루라기 갖고 있는 네,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러서 차까지 세우는 거예요. 아하. 야,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복준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돈 안 줍니다. 나 그냥 범칙금 낼래요라고 갈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제 진짜 공익 제보라고 해서 제보를 하는데, 아하. 근데 가끔은 좀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칙금 부과 안 하는 그런 위반들도 그럼요. 좀 있어요. 그러면 혹여라도 그럴까봐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경찰청 아. 같은데 이 사람이 넣었던 민원만 네. 3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복준 교수 위반했으면 몇 차 번호 얘기하면서 그 사람 엄벌에 쳐야 된다. 네. 계속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 악성 민원인까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졌던 겁니다. 이 남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 불러놓고 자신이 찍은 영상을 바로 코앞에서 보여줍니다. 그 영상을 뭐 보셨죠? 조금 전에 이거 불법 유턴하신 분 맞죠?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15,00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한 건당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한 70여 명에게 150만 원 가량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네. 보통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네. 이렇게 뭐 불법 유턴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저 남성이 휴대폰으로 찍는 걸 봤어요. 그럼 화들짝 놀라겠죠. 그러면 네. 차를 세워놓고 와보세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뭔데 구청 직원인데 나를 왜 찍는 거예요라고 항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근데 그 문제는요. 네. 그런 위법 사실이 발견됐을 때 찍는 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아하. 일반적으로 그걸 유도하잖아요 관에서. 파파라치 위법하고 해가지고, 잘못된 네. 사람들을 적극 공익적인 측면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 지금 보니까 위반하는 거 보여서 나 고발하려고 찍은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하. 네. 근데 이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벌이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카파라치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고 엄청 오래됐거든요. 아하, 네. 예전에는 카파라치가 찍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하면 건당 얼마씩 돈을 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봉투 규격 봉투 사용하는 거 관련된 봉파라치 뭐 약사가 조제하는 거 아닌 거 하는 무슨 파라치 각종 파라치가 생성됐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이 전형적인 카파라치가 엄청나게 폭행당한 사건을 취급을 했어요. 네. 뭐 이 사람처럼 저 야산 근처에서 이제 계속 그 장비를 샀어요 고성능. 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택시 기사들 위반하는 거를 네. 왜 택시 기사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저 위반 사항이 많으면 개인 택시가 안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그분들만 노려가지고 계속 찍어서 네. 고발을 이제 하면서 돈을 받아먹던 네. 사람이 있었는데 아하. 택시 기사분들이 아름아름 공유해가지고 서로 공조가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막 폭행해가지고 아하. 거의 뭐 진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대체 이번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른바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통이 많은 인도입니다. 이제 한 남성이요, 보입니다. 지금 파란색 상의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줌 아웃해서 보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저 인도에 서 있는 남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들고 좌우로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차량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위반하는 차량이 있는지 이렇게 도로까지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이 지금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이요 이렇게 대놓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또 이렇게 풀숲까지 들어가서 몰래 촬영까지 이렇게 몰래 이제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호루라기. 차량인가 보네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교통법규 위반한 남성입니다. 따지러 가는 것 같아요. 네. 카파라치와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못 카파라치 찍으셨어요? 네. 뒷짐을 지고 가서 지금 조금 전에 찍었던 그 영상 보여주면서 위반하신 거 맞죠? 이러면서 영상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한참 이렇게 지켜보던 이 남성이요. 나중에 슬쩍 10,000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이 카파라치한테 전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피해자입니다. 이번에도 걸렸어요. 카파라치가 이제 신호를 주니까 남성이 뭔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이 나와서 처음에 좀 따지는 듯 하더니 영상 보면서 이제 더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남성도 이제 돈을 건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저 모습은 이른바 카파라치가 몰래 찍어서 그 해당 운전자들이 황당해하며 항의를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혔는데 그럼 저 영상은 지금 누가 찍은 거예요? 네, 저 영상은 그러니까 네. 뭐 CCTV에서 아마 확인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네.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저 영상 대체 지금 화면이 움직이잖아요. 저 영상이 대체 어떻게 찍힌 건지 경찰이 잠복해 찍은 건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저 모습도 중요하지만 네. 뒤에서 찍은 거 보니까 네. 일부러 찍은 것 같은데. 자, 피해자들의 얘기 황당할 겁니다. 피해자들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6시부터 8시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 시간 내는 위반하지 말고 뭐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 성의 표시 하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성의 표시 하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0,000원 준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옆으로 그냥 가서 다시 자기 찍던 자리에서 핸드폰을 또 찍더라고요. 10,000원. 뭐 중앙선 침범에 뭐 불법 유턴에서 뭐 벌금이 얼마에 뭐 이렇게 해서 손을 줬더니 본인이 손을 꺼내서 돈을 받아갔고 그러더니 동영상을 이제 지금 보니까 백승 변호사님 네. 뭐 타이르고 뭐 야.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니 뭐 좀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저런 네. 쪽으로 선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위반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촬영을 해서 당신이 뭘 위반했고 이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고 근데 벌금이 얼마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 얼마를 달라고 안 해요.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네, 성의를 보여라. 근데 이제 10,000원이 에이 하고 이제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유 제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저기 가면 현금 인출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던 건데 네. 이게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파라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찍어서 공익 제보를 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보상금 주는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찍어서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경찰서에 내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은 저걸 찍어가지고 이제 어이 하고 이렇게 불러서 돈을 받아내다 보니까 이제 저게 전형적인 공갈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직업이 된 거예요. 이제 카파라치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보상은 없잖아요. 그냥 찍는 걸 기원해. 그러니까 일부러 찍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높이에다 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찍었는데 운전자가 모르고 하면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내가 찍고 있다는 걸 저 보게끔 해서 찾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연구 많이 했어요. 입지 조건을 지금 고른 거예요. 네. 위반 가능성이 많은 장소를 선정을 했고 또 그 옆에 ATM기가 있어야지 또 현금 없는 분들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머리 많이 써가지고 네. 아주 쪼잔한 그 범인이죠. 네. 근데 홍 소장님 딱 이게 네.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약점, 궁지에 몰린 운전자들의 그 약점을 딱 이용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두 분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비언어적으로도 죄인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맞아요.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우선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잘못된 영웅 심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요즘에 그 파리에서였나요? 스파이더맨이 아이를 구출하고 했던 그런 걸 맞아요. 생각하면서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라는 건 영웅은 의로워야 돼요. 좋은 일에 그걸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이 무언가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야, 3년간 이 사람이 또 이 돈 거래, 금전 거래가 마음에 안 들면 신고도 했는데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32,000건, 3년간 32,000건이니까 1년에 10,000건 정도씩 한 거예요. 금품을 건넨 운전자가 현재까지 파악된 사람만 70여 명.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실제로 돈 건넨 사람 파악되지 않은 숫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직업이니까요. 말씀하셨던 건 이건 직업이에요. 그러네요. 저 정도까지 저 입지 조건에 저렇게까지
자연스럽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네. 단순하게 70명 정도만 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한정됐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정말 직업적으로 했다면 이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피해자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한테. 네. 그래요?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왜 청구했겠어요? 죄질이 나쁜가요? 죄질이 나쁜 굉장히 사람이- 안 좋죠. 아하.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아하. 네. 이게 단순히 70명에 한정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그냥 내보내면 뭐 하겠어요? 네. 저거 다시 합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한번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아마도 좀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아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수사가 개시된 것 자체도요. 제가 보니까 10,000원, 20,000원을 줘가지고 억울해서 그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럴 수가. 이게 경찰 그 내부에는 경찰 인터넷이라고 내부망이 있어요. 아, 네. 그 내부망에 이 경찰관들끼리 서로 생각 같은 거 이런 걸 공유하는 방이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이 경찰들끼리 야, 그 사람 하나가 1년에 반 건씩 저 공익 신고도 아닌 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공익 신고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또 그 공익 신고를 하고 난 대상을 강력 처벌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상당히 불손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한테 막 반말 비슷하게 하고 네. 또 경찰한테 시비하고 이런 아주 악성 민원 네.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당했는데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 나도 당했는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이 그렇군요. 드러난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운전자에게 슬쩍 금품을 이 돈을 좀 달라고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돈이 오지 않으면 건네져 오지 않으면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바로 구청, 경찰 이런 데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심지어 구청 민원실 직원을 상대로 이런 얘기까지 오갑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면은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만들어졌고 거기 용량이 어디네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왜 화를 내세요, 선생님? 아, 기분 띠꺼워요, 지금요? 원래 그렇게 통화합니까? 전화할 때?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 화내서 전화하신 분 선생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본인 원래 통화할 때 아까 그렇게 전화 받을 때도 지금 뭐, 어떻게 전화 받았어요? 본인이 어떻게 전화 받는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본인, 불친절한 거 국민신고에다가 신고할 거예요. 나 올리십시오. 지금까지요. 내 지금까지 네, 다 신고했어요, 올리십시오. 지금까지요. 예, 전화 받을 때 있잖아요. 전화 받을 때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세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게 자기가 이제 찍은 거를 제보하려고 하는데 일단 민원실 직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걸 다 적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 문제를 거론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진을 찍어서 그 운전자랑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주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더 큰 불이익을 줘야겠다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데 네. 민원을 받는 저 분이 이제 뭐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나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니 이 사람 지금 범칙금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태도 이상하게 전화 받으면 당신 국민신고에 뭐 신고하고 제보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적반하장인 거죠. 그러니까요. 구청에서는요. 네. 구청에서 저거 찍었다가 갖다 준다고 그래서 다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정확하게 작성 시점도 나와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저게 편집이 안 된 원본 파일인지 여부도 나와야 되고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거 네.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저 구청 직원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런 거를 공익 제보를 하시려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어디에서 찍었는데 원본인 전체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화내면서 이제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린다고 공무원이 협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허 소장님, 네. 구청의 민원실 직원분의 입장도 이해되는 게 왜냐하면 공익 제보라면 그 신고한 사람의 이 입장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혹시라도 그럼요. 어떤 이 불필요한 또는 뭔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일을 하려고 네.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진상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상 고객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저렇게 차분하게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력이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고, 다만 우리
어떻게 말해야죠? 그분 사기 치시는 분, 네. 그 카파라치가 자신의 뜻이 이제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좀 화를 많이 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저렇게 부당한 일에 너무 많은 그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좀 걱정이고 네.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될까봐 좀 많이 신경이 쓰이네요. 이 김복준 의원님 요거 하나 정정하면서 말씀드려보고 이게 더더욱 지금 심각한 게요. 조금 전에 민원실 녹취 들려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구청의 민원실인 줄 알았더니요. 경찰서 교통과 민원실이래요. 결국 경찰 직원분을 상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구청 같으면은 이 주정차 따지거든요. 네. 근데 신호 위반이라든지 저런 거 중앙선 침범 한다고 그러면 이건 경찰에서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 네. 이 전화는 경찰로 한 게 분명히 맞는 것 아하, 같고요. 네. 요즘에 또 뭐 이런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 뭐 말 잘못 받아쳐가지고 같이 화내면요. 참. 결국은 공무원만 징계. 그러니까요. 경찰분만 네. 곤경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아.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이거 아마 민원 접대하는 그 경찰관들은 거의 그래도 좀 경력이 있으실 경력이 좀 거예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집에 가서 하소연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분 응대 잘못하면 바로 네. 국민신문고 올라가고 진짜 징계 먹습니다. 아하. 어쨌든 이런 사람은 정말 발본색원을 해서 네. 다시는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경찰분들이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사건 중에 이제 생후 10달, 10개월 된 젖먹이 그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모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갔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대구의 한 주택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 돌보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이제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아이를 굉장히 다그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뭐 TV를 크게 틀어놓고 자기의 본 아들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아이를 좀 방치했던 거예요. 아. 근데 아마도 그런 느낌을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친엄마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상황을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녹음을 해야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슬쩍 녹음기를 간에 놓고 그 상황을 전부 다 녹음을 합니다. 아하. 녹음이 됐어요. 그 네. 아이 우는데 막 다그치는 모습 그래요? 같은 게 다 네.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녹음기를 딱 보여주고 지금 당신 이렇게 아이 학대한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이 부모가 다 자백을 하고 경찰에 갑니다. 아. 경찰에 가서 사실 아이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학대했다는 걸 다 자백을 하고 이 녹음 파일까지 경찰에 제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겠죠. 아하, 네.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무죄가요? 하하. 그런데 무죄가 나온 이유를 지금부터 그럼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게 네.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네. 대구지법의 판단은 뭐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대구지법 판단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재판 또는 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네, 드리면요. 그래야겠어요, 네네. 지금 이 부모는 아이 돌보미는 자백도 했죠. 근데 자백했는데 왜 그럼 유죄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자백만 있으면요. 옛날엔 이제 고문하고 뭐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그걸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네. 그리고 뭐 중세 마녀 사냥 생각해 보시면 아실 네. 거예요. 그래서 자백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알파가 이 녹음 파일이었는데 네. 이제 수사기관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애하고 이 보모하고 대화한 게 아니잖아. 생후 아이는 10개월짜리. 울고 보모는 화를 낸 거니까 이거는 대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봤던 게 검찰의 입장인 거고. 아. 근데 재판부에 보면 아니 이게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어도 이 안에 없던 사람이 녹음을 하는 거는 네. 이 보모의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가 너무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화의 당사자 사이에서 몰래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있지만 이게 실제 대화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할지라도 몰래 녹음을 한 것, 다른 사람들의 이 상황을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바라봤기 때문에 무죄 판결하게 된 겁니다. 근데 김복준 네, 의원님 네. 이런 게 판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시청자분들 이른바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갖자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생후 10달밖에 안 된 젖먹이한테 그 얼마나 정서적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안 된다.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판사님이 이 법리에 엄청나게 너무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하. 예, 이제 녹음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어린아이한테 욕설을 하는 소리, 어린아이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아이를 방치하고 본인의 어떤 지인과 그냥 일방적 통화하는 내용.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돌봄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달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방치한 상태에서 자기 친구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아하.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건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탁탁 그 어떤 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정컨대 이거는 정서적 학대 내지는 뭐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 학대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는 네. 의미로 이제 이게 기소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판사 오 부장판사께서 보시기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본인이 인정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했지만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어떤 살인 사건 같은 거를 할 때도요. 범죄에 사용했던 흉기를 버린 장소를 이야기해요. 아하. 그러면 경찰들이 반드시 그 흉기를 찾아다가 대조해서 이 증거품으로 내는데 네. 흉기를 못 찾는 경우에 나중에 가서 번복해 버리면 범인이 무죄로 가는 경우가 많이 그래요? 있어요. 그거 유사한 경우 비슷하게 여기서도 본인이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해주는 증거가 없다. 근데 뒷받침. 얘 아. 어린애 저 10살 먹은 애가 10개월. 10개월 된 애가 뭘 네. 보강을 해주겠어요. 아하.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정쩡하기 때문에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득 쪽으로 해석한다는 그 법리에 의해서 그냥 무죄를 선고한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법리에 그 적용. 근데 그 아이 어머니가 몰래 녹음했던 그 녹취 내용, 녹음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허 소장님, 네. 물론 앞서 김복진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탁탁 치는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게 아이를 때린 건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이 보면 정말로 이 아이 돌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입에 담기 민망한 정말 그런 욕설을 아이한테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은 제가 법을 모른다, 잘 모르겠다라는 전제와 판사님께는 죄송한데 판사님께서 아이를 키워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하. 예,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 비언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2~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퇴근하고 와서 아이의 얼굴을 보거나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아이에게 뭐가 있었다라는 걸 느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녹취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녹취를 들었을 때 그 아이의 엄마가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아마도 일하셨던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영상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나라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맞아요. 일하는 여성들 밖에 못 나갑니다. 맞아요. 예,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표정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아하. 그런데 자꾸 법적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내 아이가 말도 못하는 10개월 아이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걸 알았을 때 저 어머니도 아마 트라우마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만약 아이 엄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한 녹음 파일이 아니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둔 영상이 공개됐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또 거의 제가 보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요? 대화 어차피 녹음 그 대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녹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만 보면 학대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 그게 없잖아요. 또 문제죠. 신체적 학대를 한 거라면 그거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 결국 그 안에 영상 안에 들어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저도 이번 판결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건 맞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대화하는데 제가 몰래 녹음기 갖다 놓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증거로 쓰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10개월 된 아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주고받는 게 대화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이 돌보미는 계속 욕설을 하고 아이는 우는 거잖아요. 이게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화로 물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리 때문에 대화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것 같지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이게 그 현실적으로 자백 말고 뭘 보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10개월 된 아이가 무슨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신체적 학대 행위라면 상처 같은 게 있을 텐데 상처도 없고 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런 일들은 네. 아예 처벌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다만 동영상은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인 CCTV 음성이 안 나오는 CCTV라면 어렵지만
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영상은 그 음성까지 다 나오잖아요. 화면하고 네.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왔다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다뤄볼 사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30대 남성이요. 네. 인터넷 재능 기부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이제 글을 올리는데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겠다. 네.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던 아하, 것 같아요. 네. 이 30대 김모 씨가 그걸 올리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축가를 불러줄 사람도 구하려고 이제 그 사이트들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우리 축가를 불러준다는데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네.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차피 결혼하면 혼수 필요할 텐데 아하. 이 혼수를 저기 직거래로 공장에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사실 예비 신혼부부들 그렇게 돈 많이 없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침대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인데 그걸 한 70만 원 살 수 있어. 그럼 혹하죠. 그럼 어허. 우리 축가도 불러줘, 혼수품도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줘. 고마우니까 속아 넘어가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혼수는 오지 않고 이 사람은 사라진 그런 세상에. 수법으로 신혼부부들 뭐 대략 20쌍 정도의 등을 친 그 30대가 이제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축가도 불러줬던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을 구하는 사이트, 즉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썩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그 축가를 불러준다고 나서면서 나름대로 또 현란한 화술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본인이 뭐 음악 공부를 좀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한 3쌍 정도의 예식장에 가서 아마 그 노래를 부른 것 실제 같아요. 축가 불렀대요?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고 합니다. 네네. 그 영상을 이제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찍어 다 확보하고 올려놨겠군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면 예전에 내가 이 사람네 할 때 이렇게 불러줬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네. 노래도 잘하고 네. 괜찮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시로 아마 전화가 오거나 뭐 이러면 빠지지 않고 잘 받아준 네. 모양이에요. 아하. 전화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네. 준 것 같습니다. 아하. 그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과 뭔가 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뭔가 그래도 믿음을 사려고 환심을 사려고 뭔가 좀 이 SNS를 통해서 뭔가 좀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혹시 증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비 부부들에게 뭐 서로 이제 그 축가도 아주 잘 불러주고 이제 신분을 하나하나 이제 신뢰를 쌓아갔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가구 거래까지 뭐 이제 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쌓다가 이제 그 중에 이제 피해자 한 명이 이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일이 알려졌던 거죠. 지금 보니까 그 SNS를 통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앞서도 김복준님 잘 말씀해 주신 게 잘 짚어주신 게 자기가 다른 그 결혼하는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불렀던 동영상 같은 걸 싹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진짜 부르셨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가구 싸게 하는데 알려줄게 하면서 가구 같은 모델을 쓱 올려준단 말이에요. SNS로.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만데요? 막 그런 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D2093A 모델이에요. 이게 다 해서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 싸게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정말요? 이렇게 싸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요. 제 말 믿으세요. 저 이게 축가 부른 사람이에요.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허 소장님. 네. 바로 이런 급한 사정을 정말 또 약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추측건데 네. 상당히 친절하고 기부하는 이미지, 착한 이미지로 다가가서 우선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린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안에 특히 말씀하셨던 증거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착한 일 하는, 좋은 일 있는데 설마 이 착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경계의 벽이 네. 허물어졌군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런데 그거 대비 지금 보여지는 문자 SNS를 보면 착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딱 써져 있거든요. 되게 네. 구체적이고 그분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친밀하고 뭔가 착하다면 누구누구 신부님 어떻게 됐죠? 이렇게 글을 쓸 것 같은데 그냥 복사해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 드는 맞아요. 글들이 있는 것도 네. 조금 지금 보니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저런 사진은 사실 없어요. 그 홈페이지, 그 가구를 광고하는 홈페이지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사진 같기도 해 그럼요.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조금만 의심을 가지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경계의 벽이 와르르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깜빡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사람이 이제 뭐 한 줄을 문자를 보내면 피해자들이 얘가 뭐 4줄 5줄씩 뭐 굉장히 장황하게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신고를 계속 기다린 거죠. 속지 않고. 우리는 신고가 한 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1명은 저희가 이제 담당 수사관이 인질해서 확인한 건데 처음에 전화했더니 안 믿는 거죠. 저희 말을. 그 사람이 신뢰하고. 2,970 내면 3천만 원입니다. 피해 금액이요. 2,970만 그리고 20쌍인데 그중에 이제 한 쌍에 아마 뭐 신부나 신랑 측에서 신고를 했겠죠. 나머지 19쌍은 이제 경찰이 이 뭔가 이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통해서 19쌍은 피해를 확인한 것 같은데 와, 저 앞서 김복주님 네. 예상처럼 현란한 말솜씨가 있었나 봐요. 안 믿었대요. 끝까지 안 믿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들이 만나게 된 게 가해자건 피해자건 만나게 된 장소가 인터넷 그 공간상의 재능 그 공유 재능 기부 사이트, 재능 공유 사이트 거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 진짜 아주 현란하게 하고 실제로 또 가서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은 있는 거죠. 네. 노래 불러서 그 동영상이나 사진 찍어준 거를 네.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네. 또 범죄에 이용했는데. 아마 한 쌍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때 촉이 좀 와요. 이건 수법 범죄로 뭔가 보인다고 있구나. 판단했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단지 지금 신고한 이 사람 하나만으로부터 네. 가해를 한 건 아니라고 봐가지고 아마 보다 보니까 20쌍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3천만 원 정도면 많죠. 많죠. 상습 사기입니다. 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앞서 이제 경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피해자들이 지금도 경찰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믿으려 한다는데 피해자들이 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들은 노래를 매우 잘했다. 네. 네, 당시에 이제 뭐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축가를 들은 이제 피해자는 매우 노래를 잘했다 진술했다고 하고요. 또 뭐 경찰 관계자 측에서는 추가로 나온 피해자들은 처음에 오히려 경찰 말을 의심할 정도로 그를 믿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피해자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비 부부잖아요. 사실은 결혼을 시작하는 20대, 30대 초반일 텐데 그 아무래도 경찰을 만나고 경찰서에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걱정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피해자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저희가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나무라거나 하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그 이 사기를 친 사람이 약점을 노렸다는 생각 드는 게 피해자분들이 앞서 보세요. 매우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쭉 얘기하다 다시 피의자가 노래를 잘해줬어요. 즉 기승전 노래. 지금 계속 노래에 꽂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래에 피해자분들이. 꽂힌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게 재능 기부 사이트니까.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미국에서 훌륭한 음악 공부를 하고 네.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렇지. 신혼부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거기까지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다 말도 현란하게 잘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사기를 치려면 실제 재능 기부 사이트에 올려놓고 노래를 못했어야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노래 얘기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사실 이게 구속까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고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을 그렇죠.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기 나쁜 때문에 사람이에요, 나쁜 이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네.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네.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게 하는 사람 꼭
죄값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